10대 중반의 나이에 데뷔해 무려 66년 넘게 후배들의 존경,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원조 국민 가수. 하도 국민 가수가 많습니다만 진짜 원조 이미자 선생이 공식 은퇴했습니다. 한국 가요사를 쓸 때 한 장 이상을 차지할 게 분명한 이미자 씨의 고별 공연 그리고 족적을 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 특히 비둘기 부대의 단가처럼 된 동백아가 씨의 이미자 양이 등장하자 장병들은 미칠 듯한 환호성을 지르고 이 양은 일절을 부르곤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엘레지의 여왕, 엘레지의 여왕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미자 씨 지난 주말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은퇴 공연했습니다. 백발이 다 된 그 팬들 객석을 꽉 채웠다고요? 맞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3,000석이에요. 근데 1층, 2층, 3층까지 정말 꽉 채웠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공연에 저도 갔었지만 다 심취해서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서 이제 본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럼 이틀이면 25일, 26일이면 6,000장인데도 이 6,000석의 표를 다 얻지 못한 분들은 또 바깥에서 로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 이렇게 영상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 영상을 보면서 또 저렇게 저렇게 로비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네, 로비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서 저 영상이라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사랑했던 이 동백아가씨의 마지막 이 모습을 한치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회관을 찾은 분들도 많았고요. 사실 이제 본인이 사실 저는 은퇴란 말은 좀 쓰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공연으로서 콘서트로서 마지막이고 더 이상 음반은 내지 않겠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 표현이 이러셨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노래가 되지 않아서 그만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연을 저는 그 5명의 가수 중에 누구보다 여전히 은쟁반의 옷구슬 그대로였습니다. 네,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나이 84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뜻도 모르고 따라했던 말이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였습니다. 이 뜻을 한참 뒤에 알았는데 엘레지, 프랑스어예요. 서정시를 뜻합니다. 한국인의 서정을 노래로 승화시킨 여왕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엘레지가 어떤 노래 장르인 줄 알았어요. 노래 장르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불어로 이제 서정시, 그러니까는 어떤 감성 어린 이런 그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1959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연합순정으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1980년대 초반에 했거든요. 그때 따님 정재현 씨가 위문 공연 온 기억이 나요. 아, 그랬군요. 네, 그 따님이 그때 위문 공연 왔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여전히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이고 그동안 음반을 500장 그리고 발표한 곡이 2,000곡이 넘는다. 본인도 모른대요. 본인 잘 모르고 네.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들 이런 거 연합순정 이게 이제 데뷔곡이고. 그 다음에 뭐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이런 히트곡들도 지금 수도 없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엘리자 여왕답게 어떤 뭐 창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일반 다른 가수들과는 다르게 또 어떤 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절제를 하는 그런 그 창법을 구사를 하고 또 갈 거에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노래 잘 부르면은 이미자 뺨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게 노래 좀 하면 이미자만큼 해야 되는데 이미자보다 잘한다는 말이 너 가수해도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뇌가 지금도 보관돼 있듯 이미자 씨의 성대는 국보급이니까 사후에 보관될 것이다. 일본과 계약을 했다. 별의별 소문까지 다 돌았습니다. 이미자 씨의 1958년 데뷔곡 19순정 당시 모습이 KTV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나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 순정이래요. 야, 지금 참 저 목소리는 여전한 듯한데 본인은 만족하시지 않는데요. 84세가 됐는데. 자, 이번 고별 공연 제목 맥을 이음이었습니다. 잊는다는 거죠. 후배 가수들이 대부분 히트곡들을 헌정해서 대신 불렀지만 이미자 선생이 이 노래만큼은 내가 직접 불러야겠다고 했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동백 아가씨죠. 그렇습니다. 요번 이제 공연에 이제 전체 제목이 뭐냐면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 공연 맥을 이음이에요. 처음에 이 콘서트 제안이 왔을 때 싫다고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늦기 전에 후배들에게 맥을 이어주시는 건 어떠냐 이 제안에 이제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과도 함께 부르고 혼자도 불렀는데 꼭 혼자 불렀어야 했고 또 반드시 불렀어야 됐다는 노래가 동백 아가씨라는 거죠. 그야말로 대표곡이네요. 네, 이 동백 아가씨가 이제 본인이 꼽은 인기 3곡이 있어요. 동백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이게 기러기 3대 아빠. 네, 3대 히트곡인데 이 남편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방송인이시죠. 이 동백 아가씨 직접 부르지 않으면은 팬들이 실망할 거다. 그 노래 들으러 온 분들이 많을 거다 해서 이제 불렀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저 옷입니다. 저게 이제 하얀 아이보리색 동백꽃 드레스에 같네요. 마치 붉은 꽃이 이렇게 무늬가 낮은 것처럼 저 옷을 입고 이제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사실 저 때요 무대 곳곳에서 이렇게 눈시울 적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홍종성 기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백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죠. 까멜리아입니다. 동백이 영어로는. 자, 이미자 씨가 한여름날 만삭의 몸으로 직접 녹음을 해서 화제 속에 탄생한 곳. 그게 바로 동백 아가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히트곡 동백 아가씨 이제 탄생 비하도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1964년에 그 한여름이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지금 스카라 극장이라고 과거에 있었죠. 서울 중심가에. 춤으로? 예,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건물 2층에서 그 녹음을 한 거죠. 엄청 더웠다고요? 엄청 뭐 찜통이라서 밑에 이제 얼음물을 놓고 얼음물에 발 담그고 본인이? 예, 본인이 발 담그고 이렇게 만삭에 예.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더 대히트를 친 거예요. 대히트를 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출연료가 20배 넘게 뛰었다. 그 시점부터 20배 넘게 뛰었는데 이게 또 하나 재미있는 비사가 원래 이게 타이틀곡은 다른 거예요. 배우 최무룡 씨가 부른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어요. 네. 그 노래 제목은 단둘이 가봤으면 이거였는데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지금 흔적이 없어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앨범 뒷면에 수록된 동백 아가씨가 대히트를 치는 바람에 그때 뭐 방송마다 이 노래가 다 흘러나왔고 그 이미자 씨를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노래가 동백 아가씨가 된 거죠. 네, 바로 이미자 전설의 살아있는 전설의 시작이 바로 그 노래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명동 건물이 됐죠. 동백 아가씨가 이렇게 히트한 이유 말 그대로 엘레지, 한국인의 엘레지를 관통한 노래였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1960년대 시대상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 사실 이미자 선생님의 이 노래들은 다 시대상하고 맞아 떨어져. 우리 역사와 함께 하는데 1960년대 이게 영화 지금 나오지만 영화 동백 아가씨 OST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동백 그 아가씨였네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섬마을에 청년하고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와 산업화에 따라서 대도시로 갔는데 서울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아가씨랑 결혼을 하고 섬에서 이 순정을 나눴던 첫사랑을 나눴던 아가씨는 버려진 겁니다. 배신했네요. 네, 남자친구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섬마을 아가씨의 마음을 담은 그 동백 아가씨라는 노래인데 그러한 정서가 깃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느 꼭 섬마을 소녀가 아니더라도 섬마을 처녀가 아니어도 다 마음에 심금을 울리면서 이 노래가 어느 정도 히트였느냐 35주 연속 1위를 했고 이 1년 동안요 팔려나간 앨범이 100만 장. 그때 100만 장은 지금 한 1000만 장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너무너무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라고 할까요? 대단한 인기곡이었습니다. 플래티늄 디스크 감입니다.
밀리언셀러로는 부족하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동백 아가씨 갑자기 뜬금없는 외색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지곡 명단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 때도 이 얘기를 이미자 선생님이 직접 하셨는데 아니 굉장히 이렇게 35주 연속에 1위를 할 만큼의 이제 인기곡인데 이게 외색이짓다. 외색이라는 거 일본풍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카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정서고요. 선마을 선생님은요. 이제 3대 이게 금지곡이에요. 일본곡 표절이다 했는데 그 곡이 사실은 선마을 선생님보다 뒤에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저 새 노래가 이 선생님의 네, 말이 안 3대 되죠. 명곡이군요. 네, 오히려 뒤에 나온 노래를 표절했다 말이 안 되고 또 기러기 아빠는 지금 산업화의 역군인데 왜 멀리 떨어졌다고 비관하고 너무 슬프다. 이래서 3대 금지곡이 나왔는데 특히나 동백 아가씨가 금지됐을 때 본인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 말씀까지. 네, 요번에 가수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셨을 정도로 가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22년 만에 해금이 됐죠. 네, 22년 만에 해금된 뒤에는 요새 1959년은 고사하고 뭐 8,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그 젊은이들도 애창하는 그런 노래로 부활했다. 명곡의 힘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금지곡 지정을 무색해할 만큼 이 동백 아가씨 열풍 정말 더 거세게 불었죠? 네,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국민이 이미자를 지켜줬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또 특히 그때 그 월남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독일에 우리 그 간호사와 그 강부들이 많이 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월남에 파병된 그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서 독일에 가 있는 이 간호사와 이 강부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아주 열풍처럼 번져서 아니, 예. 베트남을 4번이나 가셨어요? 그러니까 파월 장병 위문 공연을 4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4번이나 했고 갈 때마다 이제 현장에서 눈물바다 다른 나라 가서 전장터에 가 있으니까 눈물바다가 이루어졌고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이미자 씨를 지켜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금지곡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 이미자 인기는 여전했고 특히 국가에서도 당국에서도 필요로 했어요.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총리가 왔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 노래가 이미자 씨가 청와대 초청돼 불렀는데 그걸 신청했다 그래요? 그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1970년에.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게 본인이 금지곡에 그렇죠. 올려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올린 건 아닙니다만 그 정권에서 올렸는데 일본에서 후쿠다 다케오 수상이 오니까 그 만찬을 하면서 그 노래를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화제가 됐어요. 네, 상당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이 여러 차례 뭐 파독 간부 그 이후에도 파독 간부나 간호사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미자 씨가 옛날에는 월남 그랬어요. 요즘은 베트남입니다만 이 파월 베트남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장병 위문 공연 무려 4번이나 갔어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였거든요. 단골 신청곡 가운데 하나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섬마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 애창곡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대한뉴스의 한 장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월남을 방문한 우리 위문단이 장병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노래는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 네, 섬마을 선생님. 자, 이미자 씨는 우리나라 가수, 이 대중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첫 공연 때, 지금은 뭐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첫 길을 이미자 선생이 뚫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때 우여곡절 참 많았죠? 네, 우여곡절도 많고 사실 그거를 읽어낸 분이 남편분이세요. 남편분이 그 세종문화회관을 끝없이 설득을 해서 이 일을 이제 이뤄내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감회가 남다를 거예요. 처음에 세종문화회관에 섰던 가수 그리고 또 이제 50주년에도 섰었고 또 지금 말하자면은 마지막 공연도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남달랐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번에 그 이미자 선생님에게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연 전날까지도 뭐 이 지금 분위기가 시국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공연이 열렸고 그 공연을 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가수다라는 말로 부족하고요. 네. 아, 이분은 정말 그냥 한국의 소리 그 자체다. 그런 저는 근간문화 훈장을 받았지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나중에 뭐 성대보존이 아니라 무형문화재가 별다른 거겠습니까? 꼭 전통의 소리가 아니라 현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소리를 대변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문화재가 있어야 하고 그중에 한 분이라면 그분이 이미자 선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9년 당시 공연 때 제가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저 기자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반대했던 정관계 재계 VIP들이 표 좀 달라고 아우성쳐서 전부 앞줄에 앉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역사가 되신 이미자 선생, 고별 공연에서 남긴 말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트로트이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죠. 다시 불 붙었죠. 네, 다시 불 붙었습니다. 그 이제 원조가 이미자 씨인데 이 트로트 하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들었다. 그동안 뭐 다른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고난이 많았지만은 행복하게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 가요의 맥을 잇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돕겠다. 네. 이것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은퇴를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은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그 공연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어제 이번 그 고별 공연에서 남겼었죠. 네. 아, 예술인에게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무대에서 끝까지 뵙기를 고대합니다.